안녕하세요. 이지웰로그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분명히 7, 8시간은 잔 것 같은데 몸이 천근만근이고 개운하지가 않은 거예요. 오전부터 왜 이렇게 피곤하지? 싶고요. 아니면 별것도 안 했는데 몸이 쑤시고 무겁다거나 사소한 일에도 기운이 빠지고 의욕이 없다거나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 나이가 드니까 그런가 봐. 어쩔 수 없지 뭐. 근데요, 오늘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가 바로 그 생각 때문입니다. 그게 나이 탓이 아닐 수 있거든요. 오늘 알려드릴 이야기는 우리 몸이 조용히, 아주 조용히 보내고 있는 위험 신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의 원인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운 데 있어요. 바로 비타민 D 결핍입니다. 한국인의 약 90%가 비타민 D 부족 또는 결핍 상태, 출처 국민건강영양조사. 이 통계 보시면 어떠세요? 10명 중 9명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10명이 있으면 그 중 9명은 비타민 D가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중 1명은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비타민 D를 그냥 뼈에 좋은 영양제 정도로 생각하시거든요. 칼슘 흡수 돕는 거 아니야? 하고 넘기시는데 오늘 영상을 다 보시고 나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실 거예요. 비타민 D는 단순한 비타민이 아닙니다. 학계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비타민 D를 호르몬에 가깝게 분류하고 있어요. 우리 몸 전체를 조절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거든요. 면역, 근육, 뇌, 기분, 심지어 암 억제까지 관여한다는 연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타민 D가 부족하다는 건 그냥 영양 하나 모자란 게 아니라 우리 몸의 시스템 자체가 삐걱거리기 시작한다는 신호인 거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오늘 총 6가지 챕터로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편하게 앉아서 끝까지 들어주세요. 오늘 이 30분이 앞으로의 10년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비타민 D 결핍,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혈액 검사예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 텐데, 근처 내과에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전에 우리 몸이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다들 그냥 당연한 거라고 넘기고 있을 뿐이지.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증상, 여러분 해당되는 것 있나 체크해 보세요. 이유 없이 온몸이 쑤시고 뼈마디가 아프신 적 있으신가요?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허리, 무릎, 어깨가 뻑뻑하고 아프다거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근육에 힘이 없는 느낌. 심하면 다리가 후들후들하거나 쉽게 넘어지는 경험을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걸 그냥 운동을 안 해서 그런가 봐. 나이 들면 당연한 거지 하고 넘기시는데요. 비타민 D가 결핍되면 실제로 근육세포 자체가 제대로 작동을 못합니다. 비타민 D는 근육 섬유가 수축하고 이완하는데 필요한 칼슘 이온의 흐름을 조절하거든요. 비타민 D가 없으면 근육이 칼슘을 제대로 활용 못하고 그 결과 근력이 약해지고 통증이 생기는 거예요. 뼈 통증도 마찬가지예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뼈의 바깥층인 골막에 수분이 차면서 눌리는 듯한 통증이 생길 수 있어요. 정강이나 갈비뼈를 살짝 눌렀을 때 예민하게 아프다 싶으면 이게 비타민 D 결핍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감기를 달고 사시는 분 계신가요? 주변에서 감기가 돌면 꼭 나만 걸리는 것 같다고 느끼시는 분들이요. 비타민 D는 우리 몸의 면역세포, 특히 T세포와 대식세포가 제대로 기능하는데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의 경비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월급을 주는 역할을 해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이 경비원들이 힘을 못 쓰게 됩니다. 그러면 바이러스나 세균이 들어왔을 때 초기 방어가 약해지고 감기에 더 자주 걸리고 걸렸을 때도 낫는데 시간이 훨씬 오래 걸려요. 그리고 만성 염증과도 연결이 됩니다. 비타민 D가 결핍되면 몸 안에 염증 유발 물질인 사이토카인이 과하게 분비될 수 있거든요. 이게 쌓이면 관절염, 피부 트러블,
심지어 장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코로나19 팬데믹 때 여러 연구에서 비타민 D 수치가 낮은 사람들이 중증으로 악화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물론 비타민 D 하나가 모든 걸 해결해 주진 않지만 그만큼 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거죠. 세 번째가 어쩌면 가장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특별히 나쁜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유 없이 기분이 가라앉는다. 의욕이 없고 무기력하고 예전엔 즐겁게 했던 일들이 이제는 재미가 없다. 겨울이 되면 특히 심해진다. 이런 경험 있으신 분 계신가요? 이게 바로 비타민 D와 세로토닌의 관계 때문입니다. 세로토닌은 흔히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죠. 우리가 기분 좋고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는 신경 전달 물질인데요. 비타민 D가 이 세로토닌의 합성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해지면 세로토닌 생산이 줄어들고 그 결과 기분이 가라앉고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계절성 우울증이라고 들어보셨죠? 햇빛이 부족한 겨울에 유독 우울한 기분이 드는 그 현상이 바로 비타민 D 저하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한국처럼 실내 생활이 많고 겨울에 일조량이 적은 나라에서는 이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세 가지 증상 말씀드렸는데요. 한번 체크해 보셨나요? 이유 없이 온몸이 쑤시고 근육통이 있다. 감기를 자주 달고 살고 상처가 잘 낫지 않는다. 이유 없이 우울하고 무기력하다. 겨울에 특히 심하다. 이 중 2개 이상 해당되신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꼭 보시고 이번 주 안에 근처 병원에서 혈액 검사 한번 받아보시길 진심으로 권해드립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비타민 D가 도대체 몸속에서 무슨 일을 하길래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많은 분들이 뼈 건강하면 칼슘을 먼저 떠올리세요. 멸치 드시고, 우유 드시고, 칼슘 보충제 챙겨 드시고. 근데 아무리 칼슘을 많이 드셔도 비타민 D가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이 장에서 혈액으로 흡수되고 혈액에서 뼈로 들어가는 전 과정을 책임지는 입장권과 같아요. 문이 잠겨 있으면 아무리 좋은 재료도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비타민 D가 없으면 칼슘은 그냥 몸 밖으로 빠져나가 버려요. 실제로 비타민 D가 결핍된 상태에서 칼슘 흡수율은 10-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반면 비타민 D가 충분하면 칼슘 흡수율이 30-40%까지 올라가요. 이 3배 차이가 나는 거죠. 뼈 건강을 챙기고 싶으시다면 칼슘보다 비타민 D를 먼저 채워야 합니다. 요즘 근감소증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죠. 나이 들수록 근육이 줄어들고 그러면 낙상, 골절, 심하면 거동 불편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단백질을 열심히 챙겨 드시는데요. 물론 단백질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챙겨야 할 게 있어요. 바로 비타민 D입니다. 55세 이후에는 비타민 D가 근육 단백질 합성에 직접 관여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아무리 단백질을 열심히 드셔도 근육이 잘 만들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낙상 예방에도 비타민 D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근육의 반응 속도, 균형 감각 유지에 비타민 D가 필요하거든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서 비타민 D 수치를 올렸더니 낙상 발생률이 유의미하게 낮아졌다는 연구도 여러 편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많은 분들이 몰랐던 이야기예요. 비타민 D는 최근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인데요. 첫 번째로 치매 예방입니다. 알츠하이머 환자들을 분석해보면 비타민 D 수치가 낮은 경우가 유독 많아요. 비타민 D가 뇌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뇌 안의 염증을 줄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아직 비타민 D를 먹으면 치매를 예방한다고 단정 짓기는 이르지만 적어도 충분한 수치를 유지하는 게 뇌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건 여러 연구가 시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당뇨 조절입니다. 비타민 D는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 베타세포의 기능을 돕고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데 관여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한 사람들에게서 2형 당뇨 발생률이 더 높다는 역학 연구들이 있어요. 세 번째로
가장 놀라운 이야기인데요. 암세포 성장 억제입니다. 비타민 D가 세포의 분열과 성장을 조절하는 유전자에 관여하고 비정상적인 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대장암, 유방암, 전립선암과의 연관성이 특히 많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물론 비타민 D 하나가 암을 막아준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상적인 세포 환경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비타민 D는 우리 몸의 법무부 같은 존재랄까요? 세포 하나하나가 제 역할을 하도록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어떻게 채울 것인가? 비타민 D를 보충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예요. 햇빛, 음식, 그리고 보충제입니다. 오늘은 햇빛과 음식부터 이야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비타민 D는 신기하게도 음식이 아니라 햇빛에서 만들어집니다. 정확히는 자외선 B, UVB가 우리 피부에 닿으면 피부 안에 있는 7디하이드로콜레스테롤이라는 물질이 비타민 D3로 변환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스스로 합성하는 거죠. 그래서 충분한 햇빛을 쬐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권장량은 하루 15-30분, 팔과 다리를 드러낸 상태로 야외에서 직접 햇빛을 쬐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창문 유리를 통과한 햇빛은 효과가 없습니다. 이 사실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집안에서 창가에 앉아 햇볕 좀 쬐야지 하시는 분들, 유리창이 자외선 B를 거의 다 차단해 버립니다. 그러면 비타민 D 합성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밖으로 나가서 맨살에 직접 햇빛이 닿아야 합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면 효과가 줄어들 수 있으니 짧은 시간 동안은 선크림 없이 쬐시고 그 이후에 바르시는 걸 권장드려요. 그리고 우리나라 기준으로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가 UVB가 가장 강한 시간대입니다. 이 시간대에 잠깐 산책을 하시는 게 효과적이에요. 다만 피부가 예민하시거나 피부암 위험이 있으신 분들은 과도한 햇빛 노출은 피하시고 보충제로 대체하시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음식으로도 비타민 D를 섭취할 수 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식단만으로 충분한 양을 채우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도 도움이 되는 식품들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좋은 것은 기름진 생선입니다. 연어, 고등어, 삼치, 청어, 참치 같은 지방이 풍부한 생선에 비타민 D가 많이 들어있어요. 특히 연어는 한 토막약 85g에 하루 권장량의 70-80%에 달하는 비타민 D를 함유하고 있을 정도예요. 주 2-3회 생선 반찬을 챙겨 드시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달걀 노른자입니다. 많이는 아니지만 비타민 D가 들어있어요. 달걀을 매일 1-2개씩 드시면 소소하게 보충이 됩니다. 세 번째로 버섯입니다. 여기서 꿀팁 드릴게요. 마트에서 파는 버섯도 좋지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버섯을 사오면 바로 요리하지 마시고 맑은 날 베란다에 1-2시간 햇빛을 쬐어주세요. 버섯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햇빛을 받으면 비타민 D를 합성합니다. 실험 결과 햇볕에 한번 말린 버섯은 그렇지 않은 것보다 비타민 D 함량이 수십 배 이상 높아졌다는 연구가 있어요. 아주 간단한 방법이죠. 그리고 시중에 비타민 D 강화 식품들도 있어요. 비타민 D 강화 우유, 두유, 오렌지 주스 등인데요. 라벨에 비타민 D 강화 또는 비타민 D fortified라고 적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보충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솔직히 한국처럼 실내 생활이 많고 일조량이 적은 환경에서는 햇빛과 식단만으로 비타민 D를 충분히 채우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보충제 복용을 권장하는 편이에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 반드시 식사 직후에 드세요. 비타민 D는 지용성 비타민입니다. 물에 녹는 수용성 비타민과 달리 기름에 녹아야 흡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방이 있는 음식과 함께 드셔야 흡수율이 올라가요. 실제로 공복에 드시는 것과 식사 후에 드시는 것을 비교하면 흡수율 차이가 50% 이상 날 수 있어요.
같은 용량의 보충제를 드셔도 먹는 시간에 따라 효과가 크게 달라지는 거죠. 가장 좋은 건 점심이나 저녁 식사 직후에 드시는 거예요. 지방이 포함된 식사라면 더욱 좋습니다. 비타민 D 보충제 하나만 드시는 것보다 아보카도 조금, 견과류 한 줌, 생선, 반찬이 있는 식사 후에 드시면 흡수가 훨씬 잘 됩니다. 일반적으로 성인 기준 하루 800, 2000 IU를 권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의 비타민 D 보충제가 1000 IU 단위로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적정 용량은 사람마다 달라요. 비타민 D 수치가 얼마나 낮냐, 체중이 어느 정도냐, 햇빛은 얼마나 쬐냐에 따라 필요한 양이 달라집니다. 어떤 분들은 2000 IU를 6개월 드셔도 수치가 충분히 오르지 않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1000 IU만 드셔도 충분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정확하고 현명한 방법은 근처 내과에서 혈액 검사를 통해 내 수치를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비타민 D 혈액 검사는 간단하고 비용도 많이 들지 않아요. 25히드록시 비타민 D 수치를 체크하는 검사인데요. 결과에 따라 의사가 적절한 보충 용량을 알려드릴 거예요. 한 가지 꼭 말씀드릴 게 있어요. 비타민 D는 지용성이기 때문에 수용성 비타민처럼 초과분이 소변으로 그냥 배출되지 않아요. 체내에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과다 복용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혈액 내 칼슘 수치가 과도하게 높아지는 고칼슘혈증이 생길 수 있고, 이게 심해지면 신장 결석, 구역감, 심장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루 4000 IU 이상은 의사 처방 없이는 드시지 않는 게 좋고, 단기간에 많이 먹으면 빨리 채워지겠지 하는 생각은 위험할 수 있어요. 적절한 용량으로 꾸준히 드시는 게 정답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너스 팁인데요. 비타민 D를 드실 때 비타민 K를 함께 드시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비타민 D가 칼슘 흡수를 도와주는데, 비타민 K는 그 칼슘이 혈관이나 연 조직에 쌓이지 않고 뼈로 제대로 가도록 안내해주는 역할을 해요. 콤비로 함께 드시면 뼈 건강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시중에 비타민 DK 복합 제품들도 많이 나와 있으니 참고해 보세요. 자, 오늘 꽤 긴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비타민 D는 우리 몸의 기초 공사와 같습니다. 집을 지을 때 기초가 튼튼해야 위에 무엇을 쌓아도 흔들리지 않듯이, 우리 몸도 비타민 D라는 기초가 제대로 채워져야 면역, 근육, 뼈, 마음, 모든 것이 제대로 돌아갑니다. 오늘 말씀드린 증상 중 해당되시는 게 있다면 부디 미루지 마세요. 오늘부터 딱 2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하나, 하루 20분 야외 산책. 둘, 비타민 D 수치 혈액 검사 예약. 이 2가지만 해도 충분한 시작입니다. 건강한 내일은 거창한 결심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의 작은 습관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을 응원하는 이지웰로그였습니다. 감사합니다.